제나라, 송나라, 연나라. 제나라. 주나라의 개국공신인 강태공이 봉지로 받은 곳이 제나라였습니다.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은 오나라의 우측 한라산 자락이 됩니다. 제나라가 한라산 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제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명의 특징을 빨리 눈치채시면 조작된 역사를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나라가 있었던 영주산이 한라산인 태산이라는 것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태산가 양사온.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지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여라. 자, 이 태산가의 무대 태산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주나라 무왕은 상나라를 평정하고 천하의 제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사상보인 강태공을 제 땅의 영구에 봉했다. 레후가 종족들을 이끌고 와서 영구를 공격하였다. 영구는 레국과 국경이 서로 접해 있었다. 레이는 동이족이 세운 이민족의 나라였다. 주왕이 폭정을 하여 어지러워진 천하를 주나라가 평정은 했지만 먼 변방까지는 아직 영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레국이 영구를 침입하게 된 것이다. 제 나라는 그 도읍을 영구에 두었다. 상기에 등장한 강태공이 봉지로 받은 영구와 국경을 접한 이민족인 동이족 레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영구,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왕건의 성계는 북방선비족 사한국에서 기원하였으니 사한국은 기원전 108년경 한모제가 고조선을 정벌하여 사군으로 하였을 때 낭랑지역으로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고구려 시대 북위에서는 초광시라 했고 사왕이 462년경에는 고구려와 북위에서 지냈다. 또한 고구려 후위 때에는 용주인 무천, 낭랑 등지에서 살았으니 용주왕씨라 하였고 삭방장군 건의사공, 곽공무열공 사례를 낳았다. 왕건의 상계 영주와 강태공이 봉지로 받은 영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영주를 무천이라고 합니다. 무주에 흘렀던 하천이 무천입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주, 광주,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이 무주로 무주에 있었던 성이 무성입니다. 전라도 태인의 군명을 태산, 무성, 부성인의 대시산, 빙굴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리아넥스의 실력 쓸만하죠. 전라도 태인의 군명이 태산, 무성이었습니다. 강태공의 제나라가 있었던 영주산인 한라산이 양사온 태산가의 무대 태산이었습니다. 레후. 자, 그러면 동유족인 이민족 제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레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을 장산, 레산, 복내라고 합니다. 레산에 있었던 제후가 레후로 복내란 복내풍악의 금강산이었습니다. 제나라에 쳐들어온 레후는 바로 오나라였는데 역사 속 오나라는 차이나 남부에 위치시켜놓고 제나라는 산동에 처박아 놓았으니 조작된 오나라와 제나라는 서로 국경이 멀어지니 레후를 조작된 반도의 동유족으로 변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도에 있었던 동유족이 아닙니다. 송나라. 제후국 미작의 송나라를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한 세력이 황제국 송나라로 이들이 바로 고려입니다. 고려의 수도 송악이 바로 제후국 송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미작의 송나라. 미작에는 은나라 제을의 맏아들로 제주의 서영이다. 주나라 무왕은 은을 멸하고 주왕의 서영 미작이를 은나라의 구제에 봉하여 은나라 손주들의 제사를 계속 받들도록 했다. 미자계가 죽자 그의 동생 연을 군주로 세웠다. 이가 미중이다. 미중이 죽고 그의 아들 송공계가 뒤를 잇고 계가 죽자 그의 아들 정공신이 군주의 자리에 올랐다. 정공이 죽고 아들 민공공이 즉위했다. 민공이 죽자 그의 동생 양공시가 뒤를 이었다. 양공이 즉위하자 민공의 아들 부사가 양공을 시하고 스스로 군주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 자리는 마땅히 나의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이가 려공이다. 려공이 죽고 그의 아들 리공, 거가 뒤를 이었다. 주무왕은 은주왕의 서영인 미자기를 상나라의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해 은의 옛 땅인 상땅을 봉지로 주었던 것으로 미작의 송나라의 비밀은 5대 10국을 장악하고 천하를 통일한 송나라의 답이 있습니다. 송나라란 미작의 송나라의 봉지를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했기 때문에 왕주의 군명이 송나라가 되었던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미중의 아들 송공이란
송 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로 송 땅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개성의 군명을 부소합, 송악군, 동비올, 개주, 개경, 황도, 총막군이라고 합니다. 개성의 군명 송악군이란 송 땅에 있었던 산이 송악이 됩니다. 제후국 송나라가 있었던 곳은 금강산 중턱으로 개성은 천하의 조정인 비단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애국가에 나오는 종남산인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있었던 곳이 바로 송악입니다. 연나라. 제후국 연나라에 있었던 황제가 바로 조선의 연산군입니다. 제후국 연나라는 한양 장안의 진산 화산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기세가 주무왕의 이복동생 소공석이 연나라의 시조입니다. 소공석은 주와 같은 성인 희씨이다. 주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멸망시키고 소공을 부경에 복용했다. 성왕 제위 때 소공은 삼공의 한 사람이 되다. 섬 서쪽 지역은 소공이, 섬 동쪽 지역은 주공이 다스리게 되었다. 소공이 섬 서쪽을 다스릴 때 인민의 환심을 많이 얻었다. 소공이 향업을 순시할 때면 팥배나무 아래에서 송사를 판결하고 정사를 처리했다. 귀족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는 일을 맡기니 자리와 일을 잃을 사람이 없었다. 소공이 죽자 인민들은 소공의 정치가 생각나고 팥배나무가 그리워 베지 않고 감당이란 시를 지어 그를 노래했다. 주무왕의 친동생들 계보에서는 소공석이 존재하지 않으나 그를 동생이라고 하니 모친이 다른 서울이라고 가정합니다. 이곳 연나라에서 연씨가 탄생했습니다. 연씨는 중국 범양에서 개출된 성씨라고 합니다. 연나라에서 연씨가 개출된 것은 성씨족보의 기본 원칙입니다. 연씨가 탄생한 범양이란 어디일까요? 왕오천 축국전을 인용합니다. 범양국을 살펴봅시다. 다음 중국어 사전의 발음을 그대로 베껴옵니다. 판양. 범양이라고 표기했는데 그 발음이 판양, 한양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범양은 바로 한양을 부르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섬 서쪽 지역은 소공이, 섬 동쪽 지역은 주공이 다스리게 되었다. 제후국 연나라가 있었던 곳이 섬서로 현 차이나의 섬서성의 송도는 장안입니다. 즉 연나라는 장안과 붙어 있어야 되며 또 나라와도 접해 있어야 됩니다. 이곳 화산의 남쪽 한양 장안의 우측에 연나라가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연나라와 노나라는 한강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사의 난의 주인공 안록산이 이곳 연나라를 기반으로 그 위쪽 낙양에서 봉기했던 것입니다. 신중 동국 여지신남에서 제후국 연나라가 있었던 곳을 찾아봅시다. 충청도 문의의 군명과 건취현역을 인용합니다. 일모산 연산이라고 합니다. 본디 백제의 일모산군이었다. 신라에서는 연산군으로 계칭하였고 고려 때 청주에 소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청주는 연나라와 노나라의 흐른강인 압록강을 청하라고 합니다. 그 청주의 흐른강이 청하였습니다. 충청도 온양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연산, 북쪽 1위 지점에 있는 이곳 진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온양의 군명을 온창, 온천, 탕정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신창의 군명을 온창, 굴직, 기량이라고 합니다. 온양의 진산이 연산으로 충청도 온양의 군명 탕정은 탕왕이 자리 잡았던 상나라의 수도였던 한양 장안으로 가까운 곳에 연나라가 있었습니다.